안녕하세요. 럭키TV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유지비를 궁금해하는 상큼한 사회 초년생분들 계셔서 현실적인 유지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 차를 처음 사시는 분들 차량 유지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질문글들이 월 200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할부 없이 신차 K5 유지 가능한가요? 하는 질문.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이 글만 봐서는 차를 유지해 본 적이 없는 분인 듯 합니다. 유지해 봤다면 본인도 대충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가능 여부 보고 판단하겠지만 물어본다는 건 감이 안 오니까 글을 쓴 거겠죠. 그럴듯한 유지 계획과 현실의 차이를 말씀드리죠. 일단 위 질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월급 200에 사회초년생 첫 차라는 가정하에 할부금 안 나오고 K5 보험료 1년에 150 정도 아님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금 2.0 1년에 52만원 정도, 기름값 출퇴근 한 달 20만원 정도 나온다 치고 소모품은 신차니까 5일만 쿠폰으로 갈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보험 한 달에 13만원, 세금 약 4만원, 출퇴근 기름값 20만원, 37만원 밖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하고 차를 사게 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첫 차를 구매할 때 생기는 생활 패턴 변화로 인한 추가 비용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첫 차를 사면 기분이 너무 좋죠. 예쁜 여친이 생긴 것만큼 설레입니다. 자동차라는 취미가 생기는 거죠. 취미는 곧 돈이고요. 차가 나오면 썬팅도 하고 방향제도 사고 세차용품도 사고 2, 3일에 한번 세차하고 세차할 때도 비용 들어가고 자동차 매트도 사고 그 외 기타 자동차 액세서리도 하나씩 구매하죠. 구매할 때마다 생각보다 비싸네 라면서 몇만 원씩은 그냥 지출됩니다. 첫 번째로 드는 추가 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안 가던 곳들을 다니게 됩니다. 안 가도 되는 곳에서 지출이 발생해요. 야외에 있는 예쁜 카페, 차가 없으면 안 가던 곳을 이제 편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가서 차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여친이 있거나 생기면 같이 올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버스나 택시로 갈 수 없던 곳들을 드라이브하면서 기웃거려요. 차가 있으니까 이젠 기분이 울적하거나 할 땐 드라이브도 갑니다. 처음엔 출퇴근 거리로 기름값을 계산했는데 실제는 더 나오는 거죠. 수치상 써있는 연비도 공인연비고요. 실연비는 조금 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 착오가 생기죠. 기름값 출퇴근 20만원 예상했는데 막상 차를 사면 주행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기름값도 3, 40만원씩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안 가도 되는 곳들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보 운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초보라면 사소한 접촉사고를 낼 수도 있죠. 범퍼나 휀다, 문짝 가장 많이 긁히는 부위예요. 새 차를 사고 애정도 많은데 그렇게 사고가 나면 그 상태로 못 타고 다닙니다. 도색간판 기준 야매로는 10만원, 비싼 곳은 50만원도 나옵니다. 자차 보험이 있어도 자기 부담금 2, 30만원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한 번씩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죠. 접촉사고로 인한 뜻밖의 지출이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차료. 해당 없는 지역은 상관없지만 서울만 봐도 달에 주차료 있는 곳들이 많고요. 직장에 주차장이 없으면 월 주차를 끊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되는 1, 20만원은 그냥 나가는 돈이고 가끔 번화가에 있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추가됩니다. 다섯 번째,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과태료로 지출이 추가됩니다.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추가되는 지출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크지만 여튼 한 번씩 나도 모르게 나오는 지출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외관 튜닝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죠. 첫 차를 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더 멋있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휠, 서스펜션, 스포일러, 브레이크, 범퍼가드, 스피커, 외 기타 등등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꾸미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비용은 최소 10만원부터 서스펜션, 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죠. 이번 한 번만 하다 보면 꽤 많은 지출이 생깁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도한 튜닝은 주머니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가장 큰 변수, 여친입니다. 데이트 끝나고 여친을 버스나 지하철 정류장에 내려주고 집으로 가는 분들 계신가요?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별로 없을 듯 합니다. 우리 집이랑 비슷하면 다행인데 끝에서 끝이네. 그렇게 몇 번 데려다주고
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게 됩니다. 안 가면 서운해합니다. 가끔 여친이 저녁에 라면 먹을래? 하면 풀악셀로 날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급출발 급정지하면 연비 안 나옵니다.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다니세요. 이제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여친 집까지 주행거리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추가되겠죠. 같이 드라이브 가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차에서 하는 데이트 시간도 늘어나고요. 같이 쉬는 날을 맞춰서 놀러도 갑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톨비도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 지방에서 캐리비안 베이를 가게 되면 거리 200km, 그랜저 기준 톨비만 왕복 4만원입니다. 기름값 별도예요. 기름값은 휘발유 기준으로 왕복 8에서 10만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친과 함께하는 1박 2일 여행 부푼 가슴에 과속하다 사진 한번 찍히면 6만원 추가입니다. 항상 흥분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이쯤 되면 본인이 계획한 유지비가 2배, 3배 늘어나는 마법 같은 일이 생깁니다. 가끔 센스 있는 여친이 놀러갈 때 기름값을 보태는 경우도 있는데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저도 지금까지 만나본 여친들 중에 2명 빼고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요즘 더치페이 많이들 한다고 들었는데 평소 운행하는 기름값까지 더치페이 하는 용자들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여행 갈 땐 우리 차, 주유할 땐 오빠 차라는 말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 할부금까지 들어가면 달 100만원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시고 계획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 해서 영상 촬영해 봤고요. 이 모든 걸 감안해서 저는 LPG차를 선택했는데 감안 안 해도 되는 여친까지 감안해버렸습니다. 역시 그럴듯한 계획과 현실은 항상 다르다는 걸 또 한 번 느껴요. 참고로 제 첫 차는 티코 수동이었습니다. 기름값 900원에 연비 25km 나왔죠. 5,000원 주유하면 100km 탔습니다. 기본적인 유지비 외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 살펴봤고요. 100% 맞진 않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첫 차를 살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